1차 대전이 개인으로 승리로 끝났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2차 대전 쪽에서도 해도 너무하네요. 룰을 어기지 않고 들어온 공매도만 있을까요? 이게 문제겠죠. 아니 왜 수기 방식을 아직까지 고수하는 겁니까? 아니, 전산화 못하는 것 같으세요?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네, 이러고 싶은 마음 제발 좀 룰 좀 공정하게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통해서 단 100원이라도 손해를 보게 했다. 사형. 근데 이 얘기는 뭐 기사를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공매도 현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2차전지 쪽으로는 1차 대전이 개인으로 승리로 끝났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2차 대전 쪽에서도 다시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앉아 그러면서 또 무지막지한 공매도 숫자들 해도 너무하네요. 네, 그렇게 비싸다고 그러면서 그냥 들어오는데 솔직히 여기서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러면 정상적인 공매도 쪽으로 들어오면서 룰을 어기지 않고 들어온 공매도만 있을까요? 이게 문제겠죠. 아니 왜 수기 방식을 아직까지 고수하는 겁니까? 이거 바꿔야 되죠. 바꿔서 전산화 못하는 것 같으세요?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네, 이러고 싶은 마음 제발 좀 룰 좀 공정하게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말해줬구나 그러면 그렇게 돼가죠.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호가 무시하고 룰에 따라서 하지 않은 상황 쪽에서 만약에 걸렸어요. 걸리면 벌금 얼마? 수익이 1,000억 벌었는데 벌금 100억 내려요.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불법 공매도를 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없겠죠. 불법 공매도를 통해서 타인의 재산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조금 단 1,000원이나 100원이라도 손해를 보게 했다. 사형. 그러면 없어지겠죠? 네. 그런 강력한 법안 말고 그냥 차라리 그런 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누가 공매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하는데 룰에 따라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거 무시하고 다 짓을 그 의도대로 막 해서 끌어가고 거기다 또 그런 치사한 플레이 많지 않습니까? 뉴스 같은 경우도 이상한 거 만들어서 단독 이렇게 보내고 나서 잘못된 정정 이거 사실과 다릅니다. 이거 보내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북한은 쭉 내려갔다가 거기서 움직이게 되면 이거 당하는 건 다 누구라고요? 누굽니까 이건? 돈을 벌어도 더럽게 벌지 맙시다. 정정당당하게 봅시다. 공매도 그래서 2차 대전은 시작될까요? 되고 있는 중간인 것 같은데 아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와 관련된 쪽이 기싸움이 아니라 일단 지금은 악재를 충분히 반영하고 나왔던 거에 변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공매도 같은 경우도 그럴 거예요. 이제 고점에서 지금 뭐 150만 원대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공매도 들어오기 시작해서 늘어난 거는 120만 원대 정도입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한 90만 원대 정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한 30% 이상 자기들 수익이 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더 밀린다기보다는 이쯤에서는 좀 아마 주가 반등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청산의 욕구도 좀 있겠죠. 게다가 연말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에코프로 쪽은 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매도 같은 경우는 배당 같은 경우도 반대로 물어내줘야 돼요. 그런 입장 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공매도가 배당을 앞두고 또 나오는 전략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지금 그런 종목들 은행이나 고배당 종목들이 움직이자면 공매도가 안 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잘못했다가 고배당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그만큼을 더 토해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의외로 배당 많이 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약간 좀 주춤하겠죠. 근데 반대로 그걸 배당을 토해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럼 여기서부터 공매도가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도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공매도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 쪽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에코프로는 모르겠습니다. 연말 앞두고 나서 그냥 밀어? 아니면 그냥 둬라고 했을 때는 일단 차익 욕구가 좀 커지는 시점이다 라는 쪽에서 대전 쪽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도 청산할 욕구가 좀 된 가격대가 들어오지 않았나, 악재를 반영하고도 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회사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금에 대한 계획들은 다 알려진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도 또 뭐 SK 이노베이션이 물론 SK 오늘 위한 증자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 자금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단순하게 차입금으로 들어왔었을 때 이제
아까도 금리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차입금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금리가 안 떨어지면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지금 그걸 다 감안하고도 영업이익을 꾸준히 낸다고 하게 되면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거죠. 이게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서 반대로는 그동안 부담했던 이자가 좀 약간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오히려 만약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성장률을 다시 밸류를 줘야 된다. 한쪽도 논리가 맞는 거죠. 그런 걸 떠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에코프로 쪽에서도 뭐 CB를 찍거나 아니면 발행을 하는데 입장이 갑의 입장 쪽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 될 테니까 우리한테 줘. 근데 조건들을 보게 되면 이자도 없이 가격들을 저 위쪽으로 전환 가격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야 내가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일단 지금 2차 전지 쪽에 유리하게 자금 조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는 변화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응급제가 흑연해서 인조 흑연해서 다음으로 또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으로 이어진 응급제가 당연히 갈 거로 봅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 채용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걸 통해서 충전 시간 짧아지고 빠르게 15분 만에 쫙 충전되는 거 이런 거 노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실리콘으로 들어갔던 응급제가 팽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CNT 도전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실리콘 응급제가 바뀌면서 이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커진다. 우리 회사 수혜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설비 투자를 그만큼 양산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놔야겠죠. 그게 가장 가까운 회사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내년에 한번 변화가 나올 걸 봐야지라고 하는데 막상 그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아마 조만간 펼쳐질 것 같고 그런 흐름들을 보고 시장들도 반영할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고 또 비슷한 회사 뭐 제이오 같은 경우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가 먼저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대주전자 재료가 어느 정도 완성시키는 모습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의 변화들 한번 체크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 아마 시장이 먼저 알 겁니다. 그런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주가가 이제 턴하는 과정들이 나올 텐데 근데 지금 최근에는 시장도 재미가 없고 거기다가 2차전지 쪽도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직 잠잠합니다. 이것도 지금 실적 대비해서 지금 보여주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준은 당연히 그렇겠죠. 이렇게 비싼데?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성과가 나와서 이제 뽑아내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 한 120억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채용돼서 내년부터 그리고 2025년 가게 되면 영업이익 1000억대를 전망합니다. 1000억대 넘어가게 되면 지금 시총이 1조 4천억, 5천억 정도 되는 부분들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부터는. 근데 그게 되기 시작해야 이제 주가가 움직이겠구나 라는 걸 보겠죠. 그 과정들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호령하면서 어떤 중심으로 잡을 수 있는 섹터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도 그럴 거고 반도체 오케이 거기다가 2차전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핵심은 그겁니다. 아무리 중국이 길고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배터리 가지고 미국에서도 싱싱 달리게 우리 배터리 쓰세요 하는데 거기다가 북미에서는 장벽을 딱 치면서 노프 너희끼리 써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절대 못 넘어와 라고 하게 되면 가두리를 딱 쳐놓고 북미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기가와트입니다. 지금보다 60배가 커지는 이런 상황 쪽에서 거기에 공장 딱딱 지어놓고 손잡은 회사들 조인트 벤처하는 회사들 쭉쭉 나와 있을 때 이쪽에 성과가 나는 거는 그대로 다 국내 업체들이 얻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빅픽처는 그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과정들 보게 되면 반도체와 2차전지 쪽은 대한민국의 성장에 대해서는 지금 의심할 수 없는 상황들이겠죠. 지금 일단은 2차전지를 보시면서 7월 달까지는 엄청 뜨거운 상황에서 열광했다가 지금 주가가 가라앉게 되면은 그때 팔걸 이렇게 하는 심정이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 이제 주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저희가 2차전지 쪽을 보실 때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내가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Q가 성장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맞습니다.
그 중에서 Q가 확장하는데 그에 따른 논리를 계속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할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겠죠. 내가 이거 생각했던 게 맞나 틀리나. 주가가 약할 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공부를 안 합니다. 보통 다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근데 안 좋은 얘기 나올 때, 위축될 때, 이럴 때 더 다섯 개에서 체크하고 공부하다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